진짜 이쯤 되면은 이거 말로 매크로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저도 진짜 이거는 8년 동안 키우면서도 미스테리인데 왜 유독 이렇게 양치할 때만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머리. 말로. 아이고 이놈 새끼야. 알았어. 잠깐만. 어머 이거 물 좀 놔주세요. 제발. 놔주세요. 오늘은 뭐 할 거냐면 대만장. 오늘은 제가 마일로랑 Q&A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마일로 엄마 어깨 아파. 아이고 내 새끼 그랬어. 웃고 있네요 또. 그럼 우리 한번 마일로와 Q&A를 하러 가볼까요? 여러분 뒤에 꽃무늬 보십시오. 여기는 지금 뭐 꽃밭입니다. 네, 저희 집은 늘 봄날이고요. 첫 Q&A, 네, 제 채널의 첫 Q&A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오늘 마 선생님 모셨고요. 선생님, 제일 많은 질문이 도대체 언제 지퍼를 열고 나오느냐. 지금 마 선생님 여기 안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데 참으로 의심스럽죠. 지금 날씨도 더워지는데 저는 지금 더위 드실까봐 제일 걱정이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싹 정리를 했어요. 네, 질문이 엄청 많죠. 이거 오늘 안에 다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질문입니다. 댓글에 하트를 놓치지 않고 대댓글까지 달아주시는데 구독자 100만 돼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인스타나 블로그 때부터 이게 좀 약간 버릇처럼 대댓글을 다는 그게 있는데요. 뭐 물론 다 달지는 못해요. 근데 가능한 한 제 마음을 움직이는 댓글들은 대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100만이 돼도 계속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지치셨어요? 네, 선생님 벌써 눈방울 하고 계시네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유튜브 시작 후 후회하는 일이 있는지. 그 작년 초부터 랭이가 지금은 별이 됐지만 랭이가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이들이 건강할 때 모습을 뭔가 영상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일단은 첫 번째 목표는 아이들의 건강한 모습을 추억으로 남기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물론 이 유튜브가 그 수익 창출이라는 되게 매력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집사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양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많습니다. 네, 직장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영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근데 뜻하지 않게 되게 사랑을 많이 받게 돼서 아이들 키우는데 이제 뭐 병원비라든지 사료라든지 뭐 한 달에 들어가는 생활비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충당을 하고, 우리 아이들의 이 귀여움을 알리기에도 되게 좋고, 집사에게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정말 좋은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후회한 일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첫 반려동물도 고양이였는지 아니면 다른 반려동물도 키웠던 적이 있는지. 저는 여러분 사실 저는 개파예요. 어릴 때부터 저희 집에서는 강아지만 키웠기 때문에 저는 되게 핏속부터 개파였고, 제가 20대가 될 때까지 고양이를 실제로 본 적이 없었어요. 길냥이조차도. 왜냐면 고양이란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으니까 주변을 보지도 않고 그냥 다녔던 거죠. 근데 처음에 제 첫 고양이를 양줍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고양이가 보였던 것 같아요.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강아지랑 정말 다릅니다. 요물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저는 강아지도 키워봤다. 영상이 너무 예뻐요. 촬영 장비랑 영상 편집은 어떤 걸로 하시나요? 일단 예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년 전에 산 소니 알파 5100이라는 카메라에 줌렌즈를 껴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카메라를 들이대면 일단 의식을 하고 뭐 도망가거나 저한테 달려들기 때문에 멀리서도 촬영이 가능한 줌렌즈를 껴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위비레스라는 짐벌을 쓰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유쾌한 생각이라는 회사에서 협찬을 해주셨거든요. 저희 마일로가 너무 이쁘다면서 약간 이제 동적인 장면을 찍을 때, 애들 막 따라다니면서 찍을 때 요럴 때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블로라는 앱에서 편집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게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너무 이제 목이 아파서
파이널 컷으로 지금은 이제 편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훨씬 편하고 빠르게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하루 일과는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여러분 정말 단순합니다. 집사 일어나서 일단 아이들 밥을 줍니다. 밥과 물그릇을 채워주고 우리 아이들이 밤새 수북히 쌓아놓은 맛동산과 감자, 저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흡수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감자는 따로 채취하지 않고요. 네, 패드 갈아주고, 안고 같은 경우에는 패드에다가 쉬야를 해서 패드 갈아주고, 그리고 청소기질 한번 하고, 아침에 이렇게 한번 루틴을 하고 저는 이제 출근하고 집에 오면 똑같은 루틴을 또 합니다. 고양이 신체 부위 중 가장 애정하는 부분, 저는 정말 고양이 씹덕 포인트는 요 발이라고 생각해요. 마일로는 약간 좀 근육질형인데 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어떻게 고양이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찹쌀떡, 저는 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어떻게 발마저 이렇게 귀여울 수가 있지? 발이 이렇게 귀엽다고?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포 같은 경우에는 못 만지게 합니다.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일하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제 직업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몇몇 있으셨는데, 제가 왜 재택근무 영상 올릴 때 막 그 바탕화면에 오버워치 게임 막 떠있고 블리자드 직원이냐 막 이런 추측들을 하셨는데 일단 제 꿈이 블리자드 들어가는 거 맞고요. 일단 그건 꿈이고요. 근데 제가 되게 불덕후거든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일단 하는 일도 게임 개발 회사에 다니고 있고 디자이너로 네, 일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 영상들 보면은 약간 게임 드립 같은 게 좀 나오는데 네, 게임 덕후입니다. 네. 그리고 집에서 일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를 하는 거고 지금은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개인적으로 집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 혹시 본인도 본인 목소리를 좋아하시는지. 저는 되게 의외였어요. 제 목소리가 좋은 편인가요? 좀 약간 요상하지 않나요? 제 첫 회사에서 제 목소리가 약간 초딩틱 하다 보니까 캐릭터 목소리를 녹음한 적 있어요. 네, 회사 그 게임에서 주로 맡았던 음성은 남자아이, 꼬마 남자아이. 웃기다고는 생각해 본 적 있는데 좋은지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길냥이 사로잡는 방법입니다. 길냥이는 뭐니 해도 근데 사실 이거는 좀 뭐랄까 길냥이를 섣불리 길들이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 아이가 뭐 위험에 처해 있고 뭐 아프거나 내가 구조를 해서 책임을 진다고 결심을 하셨을 때는 친해지는 거는 추천을 하는데 그 외에는 아이들이 이제 사람 손을 타게 되면은 위험에 노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렇게 친해지는 거는 저는 추천하지 않고요. 길냥이들을 사로잡는 방법은 뭐니 해도 맛있는 간식입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 길에서 먹어봤자 뭐 음식물 쓰레기 먹고 집에 있는 아이들이 먹는 그런 간식들을 접했을 때 애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하다못해 그냥 닭가슴살만 삶아서 줘도 아이들이 엄청 행복해해요. 뭐 랭이나 마일로나 길에 있을 때 애들이랑 친해졌던 방법은 하루에 늘 같은 시간에 맛있는 간식을 주면서 교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저한테 이제 마음을 열고 경계를 풀고 먹는 게 사실 최고입니다. 길냥이들에게는. 마일로 왔어? 마일로 길에서의 성격 에피소드. 마일로 길에 있을 때 엄청 경계심 많았어요. 그리고 겁이 많아서 처음에는 다가가려고 했을 때 엄청 하악질을 했어요. 진짜 천천히 다가갔던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걸렸어요, 다가가는데. 근데 역시나 마일로도 먹을 걸로 꼬셔서 친해졌습니다. 우리 마일로 지금 관리 중이거든요. 에피소드는 제가 이제 퇴근하고 그 저희 집 마일로를 이제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집에 가려면 딱 골목을 꺾는 순간 얘가 진짜 길 한복판에 진짜 약간 이런 자세였어요. 이런 자세로 응 왔어? 하면서 누워있는 거예요. 와 진짜 그때 차가 안 지나갔길 망정이지. 제가 그래서 너무 놀래갖고 황급히 불러갖고 이제 얘 간식 주면서 좀 안전한 곳으로 꼬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얘가 너무 놀랬어 그때. 그게 제일 기억에 남네요. 아이들 서열 정리, 아이들끼리 관계 때문에 힘들었던 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앞에 법묘가 있는데 요 녀석. 요 녀석이 안고랑 엄청 트러블이 심했어요. 포야 앉아봐. 엄마랑 얘기 좀 해. 앉아. 그렇지. 포 같은 경우에는 질투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안고가 처음 왔을 때 안고가 몸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막 탈장 수술도 하고 중성화도 하고 털은 빡빡 밀려있지 꼬리는 탈골돼서 꼬리가 안 움직이지 하니까 얘가 좀 약간 안고를 되게 경계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안고가 아프니까 더 신경을 많이 썼죠. 그랬더니 요놈이 질투를 해갖고 안고를 엄청 괴롭혔어요. 꼬리를 물어갖고 피를 내고 진짜 그때는 진짜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고를 진짜 다른 집에 입양을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둘의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합사하는 방법을 다 해봤는데 안 통해. 정말 안 통하는 거. 제가 근데 그때 얘를 좀 많이 혼냈거든요. 안고를 괴롭힐 때마다. 그러다가 이제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간절한 마음에. 포는 자기도 사랑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안고가 너무 얄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제 행동은 포가 안고를 때리더라도 엄청 오냐오냐를 했어요. 우리 포가 기분이 안 좋았어. 미안해. 엄마가 포 더 사랑해줄게. 막 이런 식으로 애를 어르고 달래고 안고는 이제 안 보이는 곳에서 이뻐하고 그랬더니 진짜 그때부터 약간 드라마틱하게 포가 착해졌어요. 약간 안고를 봐준다? 라는 느낌으로 어디가 소리야. 그때부터 안고를 그렇게 괴롭히진 않더라고요. 뭐 지금도 투당투당 하긴 하는데 저는 그래서 무조건 포를 먼저 이뻐합니다. 우리 집 장손, 우리 집의 대들보, 우리 집의 희망 막 이러면서 포를 엄청 우쭈쭈 해주고 있어요. 포! 네, 근데 귀엽지 않습니까 우리 포? 포도 나름 애환이 있었답니다. 이렇게 재밌는 자막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 자막을 좀 약간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그냥 찍어둔 영상이나 사진들을 보면은 아이들이 이 상황에서 이런 대사를 하겠구나라고 그냥 떠올라요. 네. 그리고 특히나 고양이들은 표정이 더 풍부해서 그게 더 잘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그냥 편집할 때 생각나는 대로 그냥 저는 쓰는 게 끝입니다. 뭐 비법이 없어요. 양자친구와 사귄 지 얼마나 됐나요? 우리 마일로 별명이 양자친구죠. 남자친구와 야옹이의 뭔가 합성어 같은데 마일로가 저한테 이렇게 부비적 된 거는 뭐 거의 구조했을 때부터니까 8년 정도 됐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저희 8주년입니다. 야, 오래 사귀었다. 고양이를 기르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실 건가요? 여러분, 고양이는 일단 털이 어마무시하게 빠집니다. 네, 털이 진짜 상상 초월로 빠져요. 자, 보세요. 아침에 제가 청소기를 돌렸는데도 이렇게 털이 이렇게 굴러다닙니다. 그래서 정말 청소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팠을 때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결심, 이게 제일 중요해요. 경제적인 부분도 내가 뒷받침이 돼야겠다고 결심이 섰을 때. 고양이들은 그리고 성격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성격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막 치대는 아이일 수도 있고 엄청 독립적인 아이일 수도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못 키우겠다라고 이렇게 파양하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활발한 아이들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잘 알아보시고 입양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Q&A 때는 좀 더 신박한 질문이 올라오길 기대하며 이만 Q&A 시간 마치겠습니다. 우리 털복숭이들 사랑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고요. 저는 더 재밌는 영상들로 찾아올게요. 빠잉!